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차분한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그곳에 이지은이 도착했다.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 김수진에게서 받은 아르바이트 제안 때문이었다. 수진은 늘 그렇듯 직접 겪은 일처럼 수군거리며 말했다. 일은 정말 편해. 아이 돌보는 거야. 월급도 괜찮고 스트레스 제로. 단 한 가지, 아빠가 좀 잘생겼어. 근데 결혼했대. 걱정하지 마. 이지은은 코웃음을 쳤다. 결혼했으면 그 사람 문제지. 난 그저 월세랑 카드값이나 좀 벌면 돼. 이지은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리버뷰 파크라는 이름답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경과 넓은 창문,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이 인상적이었다. 인터폰을 눌렀을 때 심장이 너무 뛰어 거의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다. 이 문이 열리자 그 긴장감은 갑자기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했다. 이지은 씨,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키가 크고 말끔한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이름은 박태민,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딸 박서연은 오전에 어린이집에 가고 오후에는 누군가 봐줘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아내가 3주간 출장을 간다고 덧붙였다. 이지은은 마음을 다잡았다. 업무 모드로 전환해 연보라빛 린넨 원피스에 흰색 슬리본을 신고 가방 대신 작은 크로스백만 들었다. 원피스는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면서도 단정했고 목걸이 하나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딸이 가져온 그림을 받아들고 블록 놀이를 시작했다. 태민은 그 옆 소파에 앉아 커피 대신 위스키 한 잔을 여유롭게 마셨다. 오후 3시입니다.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태민의 시선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다른 무엇이었다. 남자의 눈빛은 마치 뒤 아파트에서 너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봤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다음 날 태민은 회의 때문에 늦었다며 돌아와 흰 셔츠 위 단추 몇 개를 풀고 있었다. 서연이 그의 품에서 잠들었고 이지은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다. 갑자기 태민이 물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머릿속은 아니, 일하러 왔는데 라고 외쳤지만 몸은 한 잔만이라며 반응했다.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음악, 여행,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태민의 눈빛은 말 그대로 눈으로 듣는 남자였다. 그의 시선이 이지은의 몸을 천천히 훑자 그녀는 은근히 다리를 꼬고 머리카락을 살짝 꽂혀 더 도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셋째 날 저녁, 태민은 셔츠 없이 주방에 나타났다. 서연이가 주스를 흘렸어요. 라며 태민은 무심히 팔뚝에 감긴 문신을 드러냈다. 탄탄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그의 몸매는 이지은의 숨을 멎게 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고 그녀는 결국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수진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미쳤나 봐.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수진은 재빠르게 답했다. 조심해. 하지만 마음먹으면 멋지게 해. 그날 밤 태민은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지은에게 익숙해졌고 태민은 일찍 퇴근해 커피를 직접 내려주고 그녀의 채취를 칭찬했다. 향수는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냄새는 분명 그녀만의 자연스러운 향기였다. 어느 날 태민은 말했다. 너에게 뭔가 있어? 이 집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이지은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이 붙는 걸 느꼈다. 아직 사랑은 아니었지만 욕망의 깊은 우물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불이 꺼졌다. 도시 전체가 정전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다. 태민이 건넨 휴대폰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은밀한 시선이 몸을 훑었다. 어둠이 무서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피부에 닿는 살결처럼 부드럽고 그가 꺼낸 향초가 주방 중앙에서 불꽃을 피우자 방 안의 모든 것이 변화했다. 그녀는 바위자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꼬며 라벤더빛 린넨 원피스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허벅지를 보여주었다. 태민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우연의 축배르리라며 건배했다.
눈빛은 도발적이었고 말없이 보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른 불꽃은 멈출 줄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빛이 켜졌다. 세상은 다시 밝아졌지만 그들의 숨겨진 감정은 이제 막 시작된 듯했다. 이지은은 그날 밤 커피 향에 잠에서 깼고 몸에 남은 그의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휴대폰에 수신된 메시지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곧 만나자. 엠라는 이름만 남긴 익명의 번호였다. 한강변의 아파트에서 나와 이지은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태민과의 기억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선명했다. 검은 벨벳 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하이힐 굽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반짝이는 작은 큐빅이 아슬아슬하게 빛나며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미묘한 섹시함을 더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이지은에게 마지막 진짜 밤을 약속했다.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라는 말과 함께 그는 거칠면서도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눈빛에 맞서 검은 실크 드레스를 몸에 딱 맞게 입고 살짝 열린 등 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짙은 눈동자에선 복잡한 감정이 춤추고 있었다. 그는 검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피부를 드러냈다.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음악도 촛불도 없이 단지 어둠과 침묵 속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색했다. 태민의 손길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고 이지은은 살짝 떨리는 숨결로 그의 목덜미를 감쌌다. 그 순간 문득 태민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음이 두 사람의 세계를 깨뜨렸다. 그는 잠시 멈췄다. 화면에 띄워진 메시지, 비행기표 샀어. 일요일에 돌아와 아내의 메시지였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 눈빛 속에 죄책감과 절망이 교차했다. 이지은은 그의 고통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어? 태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아니, 하지만 있는 척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검은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온몸이 아직도 그날 밤의 뜨거운 기억으로 불타는 채 이지은은 조용히 그의 아파트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했다. 하이힐 굽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숙하지만 두려운 번호였다. 내가 누군지 알지? 곧 만날 거야. 메시지를 본 순간 이지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비밀을,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속삭였다. 한강대로 대신 잠시만 천천히 가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지은은 차창 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검은 벨벳 드레스는 밤새의 열기를 간직한 채 반짝였고 그녀의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미묘하게 빛났다. 택시가 천천히 한강대로를 따라 달리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M이라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고양시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 안. 이지은은 진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태민과의 짧지만 깊었던 시간들, 그리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귀환 소식, 마지막으로 챔의 메시지까지. 모든 게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고 뒤엉켜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한 흰 셔츠에 어두운 청바지를 입은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박태민이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꽃 같은 욕망이 숨어 있었다. 이지은을 발견하자 살짝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운명은 늘 예상 못한 곳에서 나타나죠. 태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난 밤, 미안했어. 내가 떠난 후에도 난 계속 생각했거든. 그의 손길에 이지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하지만 섬뜩한 웃음소리. M이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쓴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악당처럼 보였다. 이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구나. 태민이 그녀를 끌어당겨 조용히 귀에 속삭였다. 조심해야 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이지은은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손에는 태민이 준 향초가 쥐어져 있었다. 불안과 기대, 두 감정이 동시에 그녀를 감쌌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화면에는 잼의 메시지가 떴다. 이번엔 단 한 단어. 기다려라. 이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속으로 말했다. 내가 이길 차례야.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위험이 어렴풋이 드리워졌다. 이튿날 저녁, 고양시의 한적한 골목길. 이지은은 검은 가죽 재킷에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굽 높은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바람에 살랑였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주변 공기를 감돌았다. 손목에 감긴 은색 팔찌가 반짝이며 미묘한 매력을 더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댐이 남긴 단서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이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히 함정일 거야. 하지만 무시할 수 없어. 그녀가 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나타났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지은 씨.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누구세요? 그녀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난 내가 모르는 사람. 하지만 너와 태민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어. 그는 은근히 웃으며 말했다. 사랑과 배신은 늘 한 끗 차이니까. 기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내 손을 잡을래? 아니면 나를 떨어뜨릴래?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군. 그때 멀리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은. 거기서 뭐해? 이지은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하이힐 굽이 자갈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태민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조심해. 내가 위험에 빠질까 봐 걱정했어. 이지은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들 뒤로 어둠 속에서 잼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도시의 불빛 아래 새로운 미스터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고요한 서울의 달빛 아래 이지은은 짙은 남색 시스루 블라우스와 검은 슬림 팬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붉은 립스틱은 은은한 빛을 받아 더욱 매혹적으로 빛났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힐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은빛 체인 팔찌가 미묘한 움직임마다 빛을 뿜어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태민과의 위험한 연애, 그리고 잼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문득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잼이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우리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지은은 천천히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게임이라. 그럼 내가 먼저 한 수 둬야겠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흰 셔츠 위에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그의 손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들려 있었다. 오늘 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태민이 낮게 속삭였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다. 와인의 깊은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들리는 태민의 숨소리와 이지은의 가느다란 숨결만이 공간을 메웠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휴대폰 진동음. 누구야? 이런 데서 전화가 와? 태민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이지은은 손끝으로 휴대폰을 찾아 들었다. 화면에는 또다시 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번에는 단 한 글자, 끝.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쥐겠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더욱 꽉 껴안았다. 이 밤, 그들의 운명은 한없이 꼬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누가 잼일까? 그리고 태민과 이지은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까? 그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